안녕하세요. UA 대치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수시 이후에 수시 정시 관련된 내용들하고 상담이 많아서 저희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습니다. 송곳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는 최대한 정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25학년도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26학년도 관련된 입시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 요소에 대한 거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아가지고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 알려드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있겠는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가 끝이죠. 내년 지나고 나면 이제 주로 우리 알고 있는 고교 학점제 중심으로 해서 입시가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 번에 뒤집기가 가능한 그 수능 중심 형태에 대한 입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의대에 관련돼서 의대 인원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2월 안에 대략적인 것들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대 인원이 현재 증가된 상태에서 조정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굉장히 많은 수의 N수생들, 그러니까 재수는 당연한 거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대치로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4수, 5수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N수로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성적대가 분포가 균등하게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요. 흔히 이야기하게 되면 상위권 라인 정도에서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경경이나 전전 라인에서부터 연대권 쪽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들 상당수가 아마 이번에 의대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올해 황금돼지띠 고3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 인원도 많고 공부도 열심히 했겠지만 경쟁 상대가 특히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는 절대로 같은 동년배일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입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년도가 마지막이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에 보고 나서 한번 걸어놓고 마지막에 내년도에 한번 더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입시가 어떻게 크게 스윙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예상해 볼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N수생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이 빅뱅 될 수 있는 그런 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전의 자세로 입시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역 학생들, 올해 고3 올라온 우리 황금돼지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당연히 수능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경험상 봤을 때 현역 고3이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N수생에서 중상위권 이상 학생이랑 경쟁을 했을 때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확률이.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 자체가 수능 자체만 보게 되면은 N수생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아주 고난도로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많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일정 정도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양에 대한 내용으로 연습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수시, 종합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신을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수능 그리고 플러스로 그 대학별고사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서브로 준비하고 있는 N수생이랑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조금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동일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현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수능을 중심으로 한 올해 바로 접근해야 되는 정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수시에서 특히 교과나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겨냥을 하고 있는 친구라 그러면 혹시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3학년 때 나타난 이과 같은 경우에 과탐에 투과목 같은 경우에 ABC 반영되니까 그 내용들이 성적에 반영이 안 되니까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데 종합전형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ABC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과목들도 전부 다 정성적인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정량적인 요소가 더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거를 버리고 나서 완벽하게 내가 올해 26학년도에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세팅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교 라인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가? 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수시에서 종합전형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아마 그 3월달 초가 되면 그 생기부가 나올 테니까 그 생기부를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전형에 어떤 요소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내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을 받아보시고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번 입시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셔야 특히 올해 현역인 학생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탐론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굉장히 커져 있어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과 학생들이 과탐 일부를 버리고 사탐으로 넘어와서 시험 본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작년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그 전후였어요. 평가원 모의고사 지나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고 넘어온 친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게 되면 과탐 성적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4등급,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이 사탐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름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넘어온 친구들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그 탐구 과목, 그 과탐의 투 과목 쪽으로 진입했던 친구들이 좀 양이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변동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1월달, 2월달 이 대치동에서 사탐 과목 그 탐구 강의가 개강이 됐잖아요. 큰 강의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강사분들 큰 강의가 개강이 돼 있고 인강들도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물화생지에 있는 내용들에서 보통 물원, 화원 선택한 상당수의 학생이 그 과목을 포기했어요. 왜? 인원수가 너무 적고 최상위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가 다 N수생, 재수생보다 오히려 삼수생이가 많을 수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내용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수능에서 N수생하고 싸워서 내가 적정한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위기감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탐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과탐을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선택을 하고 한 과목을 사탐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10명 중에 한 7명, 8명은 탐구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상담의 첫 번째 소재로 삼아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현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수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상담 와보면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탐구 과목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상담을 하지만 학생들이 이미 결정을 하고 온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물원, 화원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미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져 있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줄고 있냐 하면 생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선택도 꽤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생원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부양이. 특히 유전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접근을 못하고서 나중에 이제 수능까지 보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생원이 정확하게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탐으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그 생원 한 과목의 분량만큼을 빼면 사탐 과목 두 과목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고3 학생들이라고 하면 탐구 과목에 대한 선택에 대한 요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교과 세팅을 할 땐 당연히 물화생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능은 또 다른 형태의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적인 형태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탐구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아직까지 만약에 결심 못한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에 대한 내용으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2월 달까지 만약에 과탐으로 세팅을 다 했다가 이게 5월 달 이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6평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크면 마지막에 선택을 못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내용을 이번 달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딱 종합을 해서 저희 UA 쪽에서, UA 대치센터에서 대안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역 학생들은 일단은 수시에 대한 영역을 바로 다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내가 개런티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걸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버리지 말고 가는 게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왜? 여러분이 수능에서 N수생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수능의 문제가 최고 난도 문제를 많이 설정하지 않고 중급 정도 난도를 여러 개 설정을 해서 변별에 대한 내용들을 유지한다라 그러면 거의 100% 재수생, N수생한테 유리하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수시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꼭 물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오실 그 N수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N수생분들은 사실 현역 학생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3수생, 4수생 위쪽에 있는 학생들 고려를 해서 내가 의대가 되겠냐, 뭐 치대가 되겠냐, 뭐 약대가 되겠냐, 이런 쪽에 대한 요소들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면 기초 과목, 국어, 수학, 탐구를 중심으로 한 기초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내가 모자른 내용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구멍이 나 있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 메이킹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 통 속에 들어가서 빨래 돌리는 것처럼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신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조금 더 잘 발휘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을 짜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UA 대치센터에 오시면 제가 상담을 친절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받아보시고 나서 아, 이게 맞겠다 안 맞겠다 판단하신 다음에 그 내용들로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최소한 올해 입시에서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 제가 자신 있게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